저는 새벽 3시 15분에 78살 할머니가 제품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불과 6시간 전만 해도 딸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이씨 할머니였고 서울 강남에 사셨습니다. 뇌졸중은 주무시는 동안 찾아왔습니다. 남편분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얼굴 절반이 처져 있었고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슴 왼쪽을 만져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혈관을 통해 피를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경력 동안 이와 똑같은 상황을 4,633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입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지난 22년간 서울과 부산의 응급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울고 있는 자녀들에게 왜 그들의 아버지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료비와 간병 부담으로 무너지는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의학 교과서는 뇌졸중이 고혈압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고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혈압이 완벽했던 30대가 심각한 뇌졸중을 겪는 것을 치료했습니다. 마라톤 중간에 쓰러진 마라토너를 치료했습니다. 평생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은 채식주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분석하고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식습관과 일상생활을 검토한 결과 저는 뇌졸중 환자의 90%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혈압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혈관 내부를 파괴하고 있던 3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이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은 숨겨진 염증 순환을 만들어내어 몇 달, 몇 년에 걸쳐 동맥벽을 약화시키다가 어느 날 경고 없이 그 벽이 파열되거나 완전히 막히게 만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설 때 약간 어지럽습니까? 말하는 도중에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아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무시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진실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퇴화라는 긴 과정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초혜 씨, 어르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73살이셨습니다.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2주 동안 뭔가 좀 이상했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약간 헷갈리고 부인께서는 그날 아침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뇌 스캔을 지시했습니다. 중대 뇌동맥에 거대한 혈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치명적인 뇌졸중이 왔을 것입니다. 만약 2주 전에 경고 신호를 알았다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아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녹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61살입니다. 예방 가능한 죽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뇌졸중이
그저 불운이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어르신들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하겠습니다. 혈관 염증을 유발하는 3가지 일상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85%에서 발견한 특정 미네랄 결핍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혈류와 혈관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7일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의 골든타임은 증상을 느낄 때가 아닙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입니다. 기다리는 매일매일 당신의 혈관은 더 약해집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매일매일 당신은 그 90% 통계에 더 가까워집니다. 매우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 만약 당신이 65세 이상이라면 90%의 확률로 당신의 혈관에 뇌졸중이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22년을 보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자식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가족들에게 왜 어머니가 더 이상 음식을 삼키거나 소변을 조절할 수 없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일까요? 이 비극들 거의 모두가 제가 오늘 공유하려는 것을 누군가 말해줬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직선으로 10걸음을 걸어보세요. 안정적이었나요? 이제 얼굴을 만져보세요. 활짝 웃어보세요. 입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나요? 만약 망설였다면, 조금이라도 불확실함을 느꼈다면 계속 지켜보세요. 당신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3이셨죠? 화요일 아침에 우리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오른쪽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고 말도 어눌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사님은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쇼핑도 다녀오시고 저녁도 해드시고 손주들과 전화통화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CT 촬영 결과를 봤을 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손상은 수년 동안 쌓여왔던 겁니다. 뇌졸중은 그 화요일 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발병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에 집중합니다. 네,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응급실로 온 3,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의 병력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85%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들은 그것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혈관이 만성염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집에 있는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은 수압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콜레스테롤은 배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요. 그렇다면 염증은요? 염증은 녹이 파이프 벽을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파이프가 터지거나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염증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노인분들이 위험성도 모르고 실천하고 있는 3가지 일상 습관을 통해 서서히 쌓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단 간식들이죠. 혈당이 급상승할 때마다 단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들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이 염증이 동맥벽을 약화시켜 결국 정상적인 혈압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무해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3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와 하체의 혈류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렇게 정체된 혈액은 뇌의 섬세한 혈관을 포함해 순환계 전체를 돌아다니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오후 5시간, 6시간씩 텔레비전을 보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쉬면서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뇌졸중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장 간과되는 것입니다. 만성 탈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느린 혈액은 혈관벽에 더 많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더 많은 마찰은 더 많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악순환이죠? 자, 여기 여러분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염증 순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단 하나의 명백한 증상도 없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은 괜찮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정상 혈압이 나옵니다. 콜레스테롤은 약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면서 조용히 혈관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이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 답은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몇 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염증을 해결하지 않으며 미운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심장 박동은 자신을 보호할 또 다른 기회를 나타내거나 재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을 두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염증 순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혈관 안에 있는 진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제 뭘 드셨어요? 잠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아침에 뭘 하셨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똑같은 세 가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뇌졸중 환자들의 90%가 공유한 세 가지 특정 행동들입니다. 고혈압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만도 아닙니다. 동맥 안에 조용한 염증 폭풍을 일으킨 이 세 가지 특정 행동들입니다. 염증이 혈관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을 상상해 보세요. 새 것일 때는 물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차가운 물을 붓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으면 관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에 녹과 미네랄이 모입니다. 관이 딱딱해집니다. 어느 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관이 터집니다. 이것이 정확히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혈관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층은 젊었을 때 유리처럼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그것을 사포처럼 거칠게 만듭니다. 이 거친 표면이 콜레스테롤, 칼슘, 죽은 세포들을 붙잡습니다.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혈관벽이 두껍고 딱딱해집니다. 혈류가 감소합니다. 뇌세포가 매일매일 하나씩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옵니다. 뇌로 이동합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오기 전까지 4시간 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은 뇌졸중 전날 시작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국 노인들이 위험성도 모르고 매일매일 하는 3가지 습관 때문에 더 악화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급격한 온도 변화 루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곧바로 차가운 화장실로 갑니다.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직 얼어붙을 듯 차가울 때 운동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찬 공기, 아침으로 뜨거운 국, 시장 보러 다시 밖으로. 밤에는 뜨거운 목욕,
그 다음 차가운 침실. 위아래, 위아래, 뜨겁고 차갑고 매일매일. 혈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심하게 수축했다가 열기로 인해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충격은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우리 몸은 이 손상을 염증으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매일 계속됩니다. 염증은 멈추지 않습니다. 만성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겨울철에 뇌졸중 발생이 48%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온도 충격 때문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조용한 탈수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은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녹차를 마십니다. 아침에는 짠 국과 김치를 드십니다. 점심에도 국, 또 소금, 잦은 소변이나 다리 부기가 걱정되어 물은 피합니다. 오후가 되면 혈액이 물처럼 묽은 것이 아니라 케첩처럼 걸쭉해집니다. 걸쭉한 혈액은 천천히 다시 움직입니다. 마찰을 통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쉽게 혈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밤에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잠을 자면 혈액은 더욱 걸쭉해집니다.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 이 시간대에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혈액이 가장 걸쭉한 상태이고 깨어날 때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 축적 주기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안고 계십니다. 짐이 되는 것 같은 스트레스, 자녀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는 스트레스,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의 스트레스, 건강 악화와 독립성 상실의 스트레스. 이런 정서적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지속적으로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팽팽하고 수축된 상태로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혈액의 염증 지표를 증가시킵니다. 혈관 벽을 약하고 부서지기 쉽게 만듭니다. 완벽한 혈압과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환자들도 대규모 뇌졸중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병력을 조사해보면 항상 만성적인 정서적 스트레스를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시한폭탄처럼 함께 작용합니다. 온도 충격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염증을 높게 유지합니다. 날마다, 해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증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혈관이 터질 때까지. 이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데 한국 어르신의 92%가 문자 그대로 동맥 내부에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일상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잘못된 온도의 음료 섭취와 결합된 만성 탈수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호흡, 땀, 정상적인 신체 기능만으로도 매일 약 2리터의 물을 잃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으면 혈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물 대신 꿀을 좁은 빨대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지금 당신의 동맥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탈수로 혈액이 걸쭉해지면 심장은 몸 전체로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압력은 심장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내벽을 따라 작은 찢어짐과 손상을 만듭니다. 이러한 미세한 손상은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달라붙어 쌓이기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수개월과 수년에 걸쳐 이 지점들은 언제든지 파열되어 대규모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플라크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마시는 것의 온도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겨울철 서울병원에서 이 패턴을 끊임없이 봅니다. 노인 환자들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뇌졸중 증상으로 응급실에 옵니다. 가족들을 인터뷰해보면 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이 환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추위를 느끼고 빈속에 즉시 뜨거운 차나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격 시간이나 8시간 동안 잠을 잘 때 아무것도 마시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혈액은 이미 가장 걸쭉한 상태입니다. 처음 깨어날 때 혈압이 자연스럽게 급상승합니다. 몸이 휴식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혈관에 취약한 시간입니다. 이제 갑자기 매우 뜨거운 액체를 시스템에 넣으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었다가 수축됩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있는 혈관벽에 이런 갑작스러운 팽창과 수축은 불안정한 플라크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뇌졸중이 깨어난 후 2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74세로 강남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루틴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산책 전에 큰 컵에 뜨거운 녹차를 마셨습니다.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어느 추운 2월 아침에 그를 제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얼굴 절반이 처져 있었고 오른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차를 마신 후 30분 만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액 검사 결과 심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혈액이 너무 걸쭉해서 정맥주사 튜브를 통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매일 운동하고 식단을 조심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수년 동안 치명적인 실수를 해왔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빈속에 뜨거운 음료를 마셨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지만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매일 최소한 1.5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가 아니라 커피도 아니고 주스도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하며 청아 비슷한 온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물은 위험한 혈관 확장을 일으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심혈 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빠르게 흡수됩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즉시 물을 마셔야 하지만 뜨거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오늘 밤 침대 옆에 상곤의 물 한 병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천천히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에 수분이 공급되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며 취약한 아침 시간대에 혈관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종일 한 번에 많은 양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20분마다 약 200ml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에 제대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매 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시세요.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매주 목격하는 생명을 앗아가는 4번째 중요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데도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액을 서서히 걸쭉하게 만들고 있는 침묵의 탈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22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3,000명이 넘는 뇌졸중 환자들의 혈액점도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87%가 정상보다 훨씬 더 걸쭉한 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약물 때문도 아닙니다. 뇌졸중이 발생하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부터 만성적으로 탈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동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혈액은 혈관을 통해 부드러운 시냇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시럽처럼 걸쭉해집니다. 이 걸쭉한 혈액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더 쉽게 뭉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3가지 일상 습관으로 이미 염증이 생긴 동맥 내벽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빨대를 통해 걸쭉한 꿀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빨대를 통해 물을 밀어내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 힘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꿀입니다. 심장은 탈수된 혈액을 몸 전체로 펌프질하기 위해 서너 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추가 압력은 약해진 동맥벽을 계속 두들겨 패다가 결국 혈관이 찢어져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거나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막아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느끼는 감각을 잃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뇌의 갈증 신호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이 물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도 진정으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혈액이 너무 걸쭉해서 주사기로 거의 뽑을 수 없을 정도인 환자들이 응급실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물을 마셨는지 물어보면 그날 아침에 작은 컵으로 1잔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1잔이라니. 이제 최대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의 양과 언제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서나 듣는 일반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몇 년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와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직접 관찰한 결과입니다. 첫째, 매일 최소 1.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주스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이것은 대략 6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 점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혈압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 동안 7시간 또는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없었습니다. 혈액은 아침에 가장 걸쭉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뇌졸중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걸쭉한 아침 혈액과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결합되어 혈관 파열에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오전 10시경에 또 1잔을 마시세요. 점심 전에 또 1잔, 오후 3시경, 오후 중반에 1잔 더, 저녁 식사 전에 1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1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것이 걱정되시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동안 혈액이 너무 걸쭉해져서 잠자는 동안 뇌졸중에 걸리는 것보다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깨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씨 환자가 뇌졸중 증상으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저희가 일찍 발견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일상 습관을 검토했을 때 그녀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을 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탈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특정한 물 마시기 일정을 처방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을 위해 다시 왔습니다. 혈액 점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이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분 섭취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약물들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는 약한 이뇨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하루에 1잔을 더 추가하세요. 지금 입술을 만져보세요. 건조한가요? 손등을 보세요. 피부를 꼬집었다가 놓으세요. 즉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아니면 1초 동안 들린 상태로 유지되나요?
입술이 건조하거나 피부가 들린 상태로 유지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탈수 상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5번째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염증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한국 응급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22년 동안 저를 괴롭힌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그들 중 85%가 뇌졸중이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까지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였습니다. 혈압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약도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전히 쓰러졌을까요? 그 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트에 기록된 혈압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측정하지 않았던 동맥벽, 내부의 만성 염증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의 배관처럼 생각해 보세요. 높은 콜레스테롤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염증은요? 염증은 내부에서부터 금속 자체를 갉아먹는 녹과 같습니다. 물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배관 벽이 부식되고 있다면 결국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특정한 3가지 유발 요인 중 하나를 경험할 때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동맥의 섬세한 내벽에 작은 찢어짐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콜레스테롤과 칼슘을 보내 이 찢어진 부분을 메우려고 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 메운 부분들이 쌓여 위험한 플라크가 됩니다. 어느 날 이 플라크 중 하나가 파열되고 혈전이 즉시 형성되며 몇 초 안에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춥니다.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염증 순환을 유발하는 3가지 일상 습관은 무엇일까요?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중 적어도 하나는 하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 유발 요인은 밤늦게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온 68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에서 살아남았고 제가 그녀의 일과를 검토했을 때 그녀는 30년 동안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왜 이것이 치명적일까요? 늦은 시간에 과식을 하면 여러분의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를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며 이는 매일 밤 몇 시간씩 계속됩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염증이 치유될 시간이 없습니다. 2번째 유발 요인은 만성 탈수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피하려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탈수 상태일 때 혈액은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이 걸쭉한 혈액은 흐르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거친 사포가 섬세한 피부를 긁는 것처럼요. 인천에서 온 74세 환자가 있었는데 하루에 작은 컵으로 2잔의 물만 마셨습니다. 2잔이요. 그의 혈액은 너무 걸쭉해서 검사를 위해 체열할 때 바늘을 통해 거의 흐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유발 요인이 가장 위험한데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추운 계절에 아침 일찍 하는 격렬한 운동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이른 아침에 자연적으로 더 뻣뻣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가장 높습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운동을 시작하면 특히 추운 날씨에 이미 경직된 동맥벽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염증은 심각합니다. 제가 아침 운동에 대한 견해를 영원히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온 65세 남성이 있었는데 완전히 건강했고 1월 어느 날 아침 6시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매주 이렇게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 중턱에서 그의 경동맥이 추운 온도, 갑작스런 운동, 아침 혈압 상승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등산 동료가 그를 등산로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이 염증을 유발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습관을 통해 매일 계속 유발한다면 치유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염증은 만성이 됩니다. 만성 염증은 꺼지지 않는 작은 불과 같습니다. 결국 집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해결책은 복잡하지 않지만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첫째, 마지막 식사를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끝내세요. 둘째, 낮 동안 2시간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찬물은 여러분의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셋째, 아침에 운동한다면 일어난 후 최소 90분을 기다리고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야외 운동을 피하세요. 이러한 변화들이 염증 순환을 멈춥니다. 여러분의 동맥벽이 마침내 제대로 치유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제 한국 응급실에서 8,000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한 후 발견한 6번째 중요한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데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매일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습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루틴은 뇌졸중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은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배변 중에 힘을 주면 여러분의 혈압은 몇 초 만에 급등합니다. 작은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실에서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0초도 안 되는 힘주기로 40에서 60포인트까지 점프할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130인 사람의 경우 갑자기 19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졸중 영역입니다. 혈관이 파열되는 위험지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추운 1월 아침에 일어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최 씨라는 73세 여성이 실려왔는데 구급차에 실려왔습니다. 딸이 아침 6시에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초의 여사는 나흘 동안 변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려고 힘을 주었습니다. 2분도 안 되어 뇌혈관이 터졌습니다. 오른쪽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딸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변비와 힘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응급의학과에서 22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화장실 관련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처음 일어났을 때 혈압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자고 난 후 혈액이 더 걸쭉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병이에 앉아서 세게 힘을 줍니다. 치명적인 뇌출혈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힘을 주는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숨을 참고 힘을 주면 발살바 기법이라고 부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슴과 복부의 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 압력이 혈관, 특히 뇌의 약한 혈관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그 혈관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수년간 발견되지 않은 염증이 있다면, 제가 이미 설명한 다른 5가지 요인으로 동맥벽이 손상되었다면 힘주기가 마지막 방가쇠가 됩니다. 이미 너무 얇게 늘어난 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터집니다. 그러나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주기를 끝내고 마침내 긴장을 풀면 혈압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압력에서 매우 낮은 압력으로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립성 쇼크라고 부르는 증상을 유발합니다. 어르신들이 변기에서 일어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고 넘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씨를 치료했는데 정확히 이런 식으로 넘어졌습니다.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을 당하고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화장실 다녀오기가 3개월간의 입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잔인한 아이러니는 변비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해지고 어르신들이 다른 질환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로 인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진통제, 철분제, 제산제. 이 모든 것이 심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약을 먹지만 바로 그 약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 상황을 만듭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연결고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를 만져보세요.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대변을 본 것이 언제입니까? 생각해봐야 한다면 이틀이 넘었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15분 이상 힘을 주는 것이 규칙적이라면 매일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참고 세게 밀어내면 동맥이 조금씩 약해지는 작은 압력 급증을 만들어내다가 언젠가 완전히 터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깨우는 경고입니다. 화장실 습관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부분에서 변비를 안전하게 없애고 화장실 관련 뇌졸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무시하는 매일, 힘을 주고 애쓰는 매일 아침, 그 치명적인 순간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러분의 독립성이 끝나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바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모든 것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은 그저 빈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2번째나 3번째 뇌졸중 후에 와서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박 선생님, 이것에 대해 읽었어요. 영상도 봤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보세요. 몸의 절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3가지 간단한 행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단 3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최소 단계입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가족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첫 번째 행동.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이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8시간 수면 후 혈액이 가장 걸쭉하고 위험한 상태일 때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새벽 5시에서 9시 사이 대부분의 뇌졸중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그 물 한 잔이 중요한 시간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을 만큼 혈액을 충분히 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 한 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2번째 행동. 매일 식단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2번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뇌졸중 환자의 85%가 심각한 칼륨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유연하고 강하게 유지되기 위해 칼륨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없으면 오래된 고무줄처럼 뻣뻣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2번이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와 익힌 시금치 1컵, 또는 껍질째 먹는 중간 크기 감자 2개, 또는 흰 콩 1컵 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매일 드십시오. 이 미네랄 결핍이 숨겨진 원흉이며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여러분이 장보는 어느 시장에서든 구할 수 있는 흔하고 저렴한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3번째 행동, 매주 미소 테스트를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십시오. 최대한 크게 웃으십시오. 주에 깊게 보십시오.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나요? 이제 2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나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크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아름다운 날입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게 들리나요? 이 세 가지 검사는 1분도 안 걸립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뇌졸중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큰 발작이 오기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제 환자의 70%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서 완전히 무시한 미니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제게 온 환자 중에 강남에 사시는 74세 초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응급실에 오셨을 때 왼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병력을 검토했을 때 그분은 3주 전에 김치를 담그다가 왼손이 약 10분간 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근육이 피곤한 거라고요. 그게 바로 경고 신호였습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주에 미소 검사를 했더라면, 손이 저릴 때 구급차를 불렀더라면 오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대신 삼성의료원에서 4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못하십니다. 최 할머니처럼 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현명하세요. 이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 가족의 생명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배우자, 경로당, 친구들 말입니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세요.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 형제자매가 뇌졸중에 걸렸는데 당신이 이 정보를 알고도 공유하지 않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죄책감이 당신을 파괴할 겁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보세요. 오늘 내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약속을 공개하세요. 글로 적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실제로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박수민 의사입니다. 22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뇌졸중 환자를 구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힘은 완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가 말한 3가지 일상 습관 중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뇌졸중 예방의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